자,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피청구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면 되잖아. 근데 징계를 안 내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인 점. 근데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근데 이게 골 때립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이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어. 그래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걸 왜 고려하냐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끌고 들어와서 파면 안 시킨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재판에서 가능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안 그래요? 한덕수 사건이 있고 최상목 사건이 있는 거지. 한덕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덕수가 잘못했어. 근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됐잖아. 그래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됐잖아. 한덕수 때문에 회복됐어? 아니잖아. 근데 그걸 고려한대. 말이 됩니까? 이건 정치지 판결이 아니에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통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회 가결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등 모순적 국정 운영을 하였다. 그러면 탄핵시켜야지. 그러면 파면해야지. 근데 또 파면은 안 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뭐가 이래요? 뭐가. 그나마 윤석열은 탄핵이다 라는 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라고 하면 한덕수에게 제기된 혐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동조, 방조, 묵인 이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쪽 놈들이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이재명 죽이기라니까? 그냥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라. 그냥 이게 다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쪽 놈들도. 김복형이 문제고 정영식 조한창이 문제죠. 요 세 명이죠. 요 세 명. 예. 이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저놈들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목숨 걸고 막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가서 9명이었으면 6대3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6대3은 아무리 쟤네들이 발광을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6대3이라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건데 5대3이면 안 되잖아. 자, 6대3 분위기가 탔으면 이 3명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3명도 대세에 붙어서 9대0 탄핵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5대3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저놈들이 목숨 걸고 법을 어겨서까지 탄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막은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번 주엔 지금 안 나올 것 같죠?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것도 같습니다. 4월 18일까지 또 미룰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2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이 2명의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데 이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가요 대통령 몫의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황교안 때도 했었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싹 다 탄핵을 시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안 하면 민주당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탄핵이 줄줄줄 됐는데 그러면 6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못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지도 않은 상태,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조기 대선도 진행할 수가 없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킵니다. 국무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면요, 법안 통과 후에 15일 후 자동 통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특검의 대한민국 운명을 모두 맡기는 상태가 발생하고요.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박살날 거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사회적 갈등은 극한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민주당은 상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당한다. 자, 한덕수 판결을 딱 보아하니 확인할 수 있는 건 엑스맨이 김복형이더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계선이죠. 정계선 재판관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다. 진짜 올곧은 법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윤석열 탄핵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입니다. 김복형이 딴지를 걸고 시간을 끌어요. 근데 그걸 정영식이 받아주면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시간 끌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시사건건 저의 예측은요, 헌법재판관들이 헌재가 문 닫는지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판결을 할 거다, 아니면 헌재 무용론이 나오고 헌재가 헌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게 되고 헌재를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의 결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헌재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그 책임을 김복형이나 정영식이나 조한창한테 전가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헌재 문 닫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제가 간과했어요. 만약에 4월 3일, 4일까지 판결이 안 난다, 다음 주까지 판결이 안 나면 헌재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거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 숫자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게 될 거고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한들 저놈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놈들의 각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창피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이다. 자, 저놈들은요,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저들은 빤스를 벗은 채 민낯을 다 드러내고 알몸을 다 드러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근데 왜 민주당은 정무적 판단 따위를 하고 있는 거냐? 저놈들은 전쟁을 선포했는데 총칼 들고 달려드는데 반칙을 일삼으면서 룰도 어겨가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단식 투쟁 따위로 맞서 싸우려고 하냐? 우리도 총칼을 꺼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요, 국회의 힘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의 힘. 모든 카드를 다 꺼내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최상목 탄핵 왜 시간 끌었습니까? 그것 다 정무적 판단이에요. 정무적 판단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왜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 상식선에서 예측을 했으니까. 안 그래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손을 내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고 힘을 실어줄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다. 한계만큼 하라는 거예요. 한계만큼.
한계가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저놈들은 법을 어겨요.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 다 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할 걸 다 하면, 그래도 막히면 국민들이 힘을 실어서 그걸 뚫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최상목탄에도 이제서야 만지작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국민들 거리로 나와달라고 말하는 거, 이거 염치가 없는 거다. 저놈들의 결기, 절박함,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절박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 지쳐가고 있어요. 자, 민주당이 무슨 죄냐? 민주당한테 왜 뭐라 하냐? 그럼 누구한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민주당밖에 없어요. 저들의 뻔뻔함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뒷짐지고 룰 다 지키고 법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참아가면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줄탄핵 욕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절차를 어겼습니까? 그 좀 욕먹으면 뭐 어때? 헌법을 어기는 놈들 탄핵시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었던 판단들 좋아요. 이해합니다. 왜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놈들이 앞으로 움직일 것 예측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예측은 뭐예요? 상식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저놈들이 했었던 패턴들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줄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김성훈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날아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고 법에 떡하니 박혀있는 문구 자체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저놈들은 우리한테 싸움을 걸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든 카드를 다 꺼내야죠.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까지도 상정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짜놔야 돼요.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죽기 살기의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더 힘을 실어줄 거다.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놈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우리도 제발 정무적인 판단은 멈추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언론한테 두드려 맞을 거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시다.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 윤석열과 국힘과 이놈의 정부가 한 겁니다.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제발 모든 걸 걸고 강하게 싸워주길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